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실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대포알이 때릴지 순간순간이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합니다.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번쩍하더니 옆에 건물이 산살조각나고 불이 붙었습니다. 피범벅이 돼 죽은 사람, 다친 사람들이 도처에 나뒹굴고 있고 정처 없이 뛰어가며 울부짖으며 몸 숨길 곳을 찾는 처참한 전쟁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는 극도의 불안 공포 속에 생존 본능만이 무섭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칼바람, 배고픔과 절망 속에서 피인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있었던 실화를 옮겨놓은 이 글을 전파한 사람은 인간을 도륙하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인간에 감동했다면서 혼자 읽기 안타까워 이 글을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그 감동적인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벌써 2시간째 그는 거리에 서 있는 빨간 자동차 한 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폭탄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머리 위에서는 수시로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방공호에 피신해 있던 그는 상황이 자꾸 악화돼 가자 키이우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휘발유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엉망이 된 도로 위에 서 있는 빨간 차 한 대였습니다. 시동장치에는 열쇠가 꽂혀 있었고 기름도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 대기 중인 자동차 같아 보였습니다. 2시간 동안이나 지켜보던 그는 차를 훔치기로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러시아 폭탄에 가족 모두 몰살을 당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시간 후에도 차량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그는 차를 훔쳐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키이우에서 남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빈니차에는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키이우를 빠져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차를 훔친 탓에 누군가 키이우를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차를 뒤져보다가 글로브 박스에서 차주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 차를 훔쳤습니다. 전화를 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차 주인의 첫마디는 뜻밖에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차주는 주춤대는 그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는 차가 넉 대가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그 중에 한 대인 찝차로 이미 탈출을 했습니다. 하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차는 기름을 채우고 열쇠를 꽂은 채 각각 다른 곳에 세워놨었거든요. 글로브 박스에는 내 전화번호만 남겨놓고요. 나머지 석 대의 차량에서 전부 연락이 왔습니다. 곧 평화가 올 겁니다. 몸 조심하세요. 차 주인은 누군가 차를 훔쳐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차를 훔쳐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를 탈출하기를,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아 주기를, 그래서 전쟁 없는 세상을 다시 만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 사연은 우크라이나의 전직 외교관 알렉산드르 세르바가 지난 5월 2일 빨간 차량 사진과 함께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차를 훔친 이가 누구인지, 차량 주인은 누구인지, 그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지는 아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학살과 죽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름 모를 우크라이나 차주의 이야기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21세기에도 죽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세상에는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반드시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작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지옥 같은 도시 곳곳에 기름을 채운 차들을 세워둔 그 우크라이나 시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인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